자, 그러면 이제 휴식 시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식 시간에 잠을 자면 되지 않겠냐? 그것도 휴식이니까 잠을 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평소 때 내가 12시부터 잠을 자가지고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잠자는 시간을 땡겨가지고 중간에 내가 잠을 2시간씩 자버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아침에 일찍 깨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잘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추가로 잠을 자는 행동은 별 소득은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잘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잠은 웬만해서 잠대로 주무시고 휴식은 휴식대로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한 달 정도만 딱 휴식을 취하시면요, 한 내면 세계가 90% 정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요, 내면 세계의 정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느끼거나 불안한 감정들이 한 90% 정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보름만 해봐도 해결이 됩니다. 휴식 시간에 또 생기는 문제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잡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라든가 여자친구의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헤어지고 나서 그게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워가지고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나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생각이 났을 때, 전 여친 생각, 전 남친 생각 등등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들의 전 여친이나 전 남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나도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전 여친의 생각이나 전 남친의 생각이 가득 차도요, 여러분 안 죽고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생각이 많다고 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단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억제하려고 하면 죽습니다. 내가 전 여친이나 전 남친에 대한 생각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억제하려는 인위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경찰 공부할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죽는 방법은 딱 두 가지래요. 첫 번째가 과다출혈, 그리고 두 번째가 쇼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에 피가 다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전에 죽냐 했더니 쇼크사. 쇼크가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쇼크를 일으켜서 죽는 거예요. 아직 그게 현실이 되지 않았는데 그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죽는 거예요. 그걸 쇼크사라고 합니다. 너무 큰 공포가 다가왔을 때 그 쇼크를 일으켜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쇼크를 일으키는 이유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어도 사실은 안 죽거든요. 그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들어오는 것 같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피하려고 생각하고 도망 다니면 그것들을 인의를 강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쇼크를 일으켜서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명상할 때도 한번 알려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손등에 큰 대바늘을 꽂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사실 그 큰 대바늘이 뚫고 들어가서 이 손을 관통해도요,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다. 피가 다 빠져나와서 죽지 않는 이상은 안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큰 대바늘이 여기를 빠져나오기 전에 기겁을 하고 막 난리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발악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통과하기도 전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요, 인의를 가해서 무슨 생각을 억제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전 여친이나 전 남친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 그냥 생각이 나는구나, 전 여친 생각이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 생각이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의를 가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 전 여친이나 전 남친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느끼는 고통이 1에서 10까지 고통의 범위가 있다면 얼마 정도일까? 내가 정말
칼에 찔려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아주 배탈이 크게 나서 배가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10이다. 그러면은 내가 평온한 상태가 1이고, 그러면 1과 10 중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인지를 하면요, 더 이상 그게 커지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상법에서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명상법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무튼간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요. 만약에 생각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살려드릴게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때문에 죽는 일은 이 세상에 벌어지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잠을 주무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휴식을 취하시다 보면요,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문제들, 외롭거나 불안한 감정, 의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90% 이상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요, 뭔가 좀 쑤시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한 보름 정도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쑤시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에너지가 회복돼서 의욕이 생겨나는 단계입니다. 이걸 갖다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에너지 고갈 상태였다가 한 보름 정도 제가 하라는 대로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가만히 있는 게 좀 쑤시고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생겨요. 불안하거나 이런 감정이 아니라 뭔가 좀 쑤신데 뭔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조금씩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의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평소 때는 의욕이라는 건 없고 그냥 매달리고만 싶거든. 누군가에게 기대고만 싶어 하는데 그런 감정이 아니라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가 뭔가 움직여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단계가 있어요. 한 보름 정도만 딱 하면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아니면 에너지 고갈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이게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계에서는 내가 뭘 해야 행복해질까를 생각해보고,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것은 먹는 것부터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때는 그냥 때우는 식으로 먹지 말고 뭘 먹어야 행복하고 내 몸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나에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아끼지 말고 정말 좋아하고 먹고 싶은 것을 드시면 돼요. 야채면 야채, 과일이면 과일, 고기면 고기, 그리고 맛집 같은 데를 가셔도 돼요. 나에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내면 세계가 불행하고 되게 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나에게는 투자를 안 해요. 나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고 남들에게는 되게 베풀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맨날 구내식당 가가지고 2,000원짜리 밥 먹고 3,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데이트할 때는 10만원짜리 밥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면 세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항상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싸구려인데 만날 때는 걔네들한테 대접하기 바쁜 거죠. 나는 돈을 벌어서 걔한테 갖다 바치는 노예지 내가 귀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소 때 그렇게 나에 대해서 투자를 잘해야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같이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응?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휴식을 안 줘. 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나를 갖다가 항상 몰아붙여서 일만 시키고 밥도 조금밖에 안 줘. 2,000원짜리 밥 사 먹어. 나는 노예죠.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간과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으로 모여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맛집 같은 데도 가시면 되는데 이제 외출 같은 경우에는 보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출은 딱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외출을 하면 3, 4시간 안에 집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돌아다니느라고 에너지 낭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시점부터 에너지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쓰셔야 돼. 에너지를 아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서 아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면요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를 다 써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요, 의존증이나 불안증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 딱 한 달만 해보고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계속 심각하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최면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과거의 기억 때문에 어떤 병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하철 사건을 크게 당해가지고 내가 지하철을 타면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아. 트라우마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이 병증이 개선이 안 돼요, 잘. 그런 것들은 이제 최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내면 세계에 자정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아의 역할이 뭐예요? 내면 세계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통제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이제 욕구가 튀어나오려고 하거나 나쁜 기억이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주인들을 위해서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함부로 튀어나오지 못해서 주인을 괴롭히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요, 자아라는 놈이 스트레스를 막느라 바빠가지고 내면 세계에 있는 욕구나 이런 나쁜 기억을 통제를 못합니다. 그 순간 이제 내면 세계는 불안해지는 거야. 내면 세계에서는 자아가 지금 딴짓 하느라고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의식 세계로 나가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야. 날 내보내줘, 날 내보내줘, 이렇게 하는 상황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동서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자기도 나쁜 경험도 있고 트라우마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면 세계의 기억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면은 내가 나쁜 기억이 한 번 생기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힘들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되게 고통스러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기억은 별로 폄하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최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위를 갔다 오고 공익근무요원을 해도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 특전사 갔다 온 애들보다도 자기가 항상 힘들었대. 왜 그러냐면 인간의 고통의 정도는요, 상대적인 거라서, 예를 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나름대로 집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최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억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얘가 병이 걸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부정적인 기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내 내면 세계에서 컨트롤을 잘 하면 그런 게 튀어나오지 않고 잘 자정작용을 합니다. 이걸 아들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내면 세계는 다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면 세계에 있는 나쁜 기억들을 다 끄집어서 그걸 다 해체하고 해부할 필요 없다. 인간들은 누구나 작게는 사소한 어떤 수치심을 느끼는 기억부터 어떤 큰 범죄를 일으키는 기억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그런 고통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가 힘드냐? 그렇진 않다는 거지. 누구나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내가 오줌 쌌던 기억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나쁜 기억도 가지고 살고 좋은 기억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다 끄집어내고 해체를 하는 게 맞냐? 이게 아들러가 하는 치료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이트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이트 방식은 모든 기억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서 다 해체합니다. 이거 갖다가 대부분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다 해당해서 그걸 치료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아들러 방식이 더 좋고요. 프로이트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경험이 되게 많고 치료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기억이나 이런 거 다 꺼내서 치료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휴식만 충분히 잘 취하시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단 하라는 대로 하시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저한테 또 질문하시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시고서 뭔가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것도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